자, 오늘은 이제 사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무소 만드는 과정을 좀 쭉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소의 종류라든가, 사무소의 설치, 그 어떤 방법, 이런 것들, 기준, 이런 것들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일단은 종류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조문을 좀 먼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이중 사무소의 설치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중 사무소에다가 밑줄을 한 번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배우신 거이긴 한데, 일 자격을 가졌으면 일 등록을 해야 돼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일 사무소만 두어야 해요. 일 사무소. 그리고 하나의 사무소에만 소속되어지는 원칙. 그래서 일 소속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등록을 2개 이상 가지면 무슨 등록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이중 등록, 처벌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2개 이상 갖게 되면 그게 뭐라 그래요? 이중 사무소, 이것도 처벌하고.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이렇게 소속되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이중 소속, 이것도 금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원칙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1번 조문 한번 읽어봐 드리면,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 1개의 사무소는 전국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마다의 1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딱 하나만 돌아,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라는 표현은 이제 어디다가 이제 사무소를 두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가 등록관청이 되고 거기가 관할구역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동네에다가 사무소를 두게 되면 나한테 등록관청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노원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원구가 나의 관할구역이 되는 거죠. 나의 관할구역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분사무소를 좀 한번 보는데, 이 분사무소는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뭐가 정해졌냐면, 여기다는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법인인 개공만 분사무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돌려 말하면 누구는 분사무소를 만들면 안 돼요? 개인인 개공. 그러니까 법인 말고 개인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디에다가 하라 그랬냐면 관할구역 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관할구역 외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이 동네에다가 사무소를 만들면 이 노원구가 나의 등록관청이 된다 그랬죠. 그럼 그 노원구 안에는 뭐만 있어야 되냐면 요 사무소를 이제 주사무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국에 하나 두는 주사무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다 한번 좀 적어봐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었어요. 어느 법인이. 그러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노원구 말고 다른 지역에 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사무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다른 지역 한번 좀 해볼게요. 우리 경기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경기도 과천시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노원구 말고 다른 지역. 그리고 좀 멀리 가서 부산에 가면 해운대구라는 동네가 있죠, 그죠? 해운대구. 여기에다가도 분사무소 둘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딱 하나, 노원구에는 뭐를 만들면 안 된다? 주된 사무소를 또 만들면 안 되고, 분사무소도 만들면 안 되고. 그래서 노원구는 요거 하나만 있어야 된다. 요 하나만. 그 얘기를 여기다 이제 쓴 거예요. 해놓고 이제 밑에 니은번 가보면 이 말이 또 중요하죠. 아까랑 똑같은 말이긴 한데,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요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기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를 하되, 그 시군구마다 분사무소도 몇 개를 초과할 수 없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몇 개만 두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만. 분사무소도 이제 시공구마다 하나만 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도 계약서 같은 거 쓰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질 사람 한 명 내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을 두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한 명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한 명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는 누가 근무할까요? 좀 제일 높은 사람, 대표자. 분사무소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책임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여기다 밑줄을 좀 잡을게요. 다른에서부터 법인까지. 여기를 우리가 이제 줄여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특수법인. 여러분 특수법인 하면 어떤 조합 하나가 떠올라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나요? 무슨 조합? 조합. 지역농업협동조합. 그렇죠? 지역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만 이제 머릿속에 기억나시면 되는데 이런 애들을 특수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특수법인의 분사무소가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는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뭐 아니어도 된다.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은 중요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뭐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 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법인에도 분사무소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법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사무소로 내려가 보면 이제 월세가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이렇게 하나 이제 개업을 하는데 월세가 어제도 뭐 이제 그 합격하신 분들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소공으로 근무를 하는 게 좋냐 뭐 창업을 하는 게 좋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파로 이게 나뉘어요. 그러면 이제 소공으로 근무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직장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어디에 취직할 건가? 이제 그렇게 알아보면 되고 또 이제 창업을 개업을 하실 분들은 뭘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리를 알아봐야지. 근데 이제 자리를 이제 좀 알아봤더니 뭐 이제 상권이 완전히 형성된 지역은 또 월세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아이템을 좀 드렸냐면 혼자 하지 말고 몇 명 같이 해라. 그래서 요즘에는 워킹 손님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그런 손님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단독 사무소를 만들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공동사무소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많이 권해드렸는데 이 공동사무소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의 개공이 한 사무소를 만들면 그건 단독 사무소예요. 근데 여러 명의 개공이 하나의 사무소를 쓰는 거. 그거를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면 공동사무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사무소 이따 제가 잠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그러고 싶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안 그러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사무소의 공동 사용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개설 등록의 방법, 두 번째는 이전 신고의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어 내는데 이때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계공의 승낙서. 그럼 여기 다른 계공이면 갑계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가 갑이 혼자 쓰고 있는 단독 사무소였었어요. 근데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요번에 35회 시험에 합격한 어리버리한 공인중개사 한 명 있어요. 요번에 합격했으면 좀 어리버리해요? 아니면 안 어리버리해요? 어리버리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뭐 하고 들어오겠다는 거야. 개설 등록. 그렇죠? 대신 이제 조건은 둘이 이제 맞춰야지.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되냐면 여기가 만약에 월세가 600이다. 그러면 300씩 내는 조건으로 이렇게 같이 씁시다. 오케이. 얘도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럼 내가 아직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일도 좀 가르쳐 주고 뭐 계약서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주고 뭐 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뭐 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냐면 개설 등록을 하고 들어가지만 기존의 계공은 뭘 해줘야 돼요?
승낙을 해줘야지. 예, 얘가 싫다고 하면 안 되니까. 예,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 여기 1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병이라고 하는 계공. 얘는 병은 이제 계공인데 자기 사무소가 있는 친구예요. 자기 사무소가 있는 친구인데 여기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사무소는 뭐 해버리고 폐업하고 여기로 뭐 해버리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뭐 해주면 되겠어요? 승낙. 그러면 지금 갑, 을, 병 세 명의 계공이 같이 쓰게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공동사무소. 그러면 얘네는 이 세 명의 계공은 공동사무소를 어떻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설치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냈어요? 아니면 개설 등록이나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냈어요?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 그러니까 이 공동사무소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설치 신고라는 개념은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좀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공동사무소에서 되게 중요한 항목은 여기는 설치 신고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함정으로 걸리면 낚이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뭐나 뭐의 방법으로만 만들어낸다고요? 개설 등록이나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낸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업무 정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그림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도 디귿번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사무소의 유형이 뭐뭐뭐이냐면 여기다 채색을 좀 다 잡을게요. 첫째 무슨 사무소가 있어요? 주사무소, 뭐 같은 말로 주된 사무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위에서 얘기했던 공동사무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무소가 있는데, 아무튼 사무소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주사무소는 전국에 몇 개를 두는 거라 그랬어요. 한 개, 이 전국에 하나를 의무적으로 둬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조건 사무소 하나는 있어야 된다. 전국에 하나.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누구만 둘 수 있는 그 사무소라고 그랬죠? 법인만.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 개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소위 이중사무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법인이 분사무소를 둘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그 뭐랄까요 의무는 없고 이건 임의사항이에요. 임의사항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뭐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뭐 이런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죠. 그리고 비고에 보니까 시군구마다 1개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디 빼고? 주된 사무소 시군구 빼고. 그렇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시군구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무소는 다등록 1사무소 여러 명의 계공이 이제 하나의 사무소를 쓰는 거고 얘는 임의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공동사무소를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주된 사무소하고 분사무소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주사무소는 등록한다 그래. 개설 등록. 근데 분사무소는 뭐 한다 그러냐면 설치 신고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한번 주사무소는 등록한다라고 표현하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설치 신고는 only 어디서만 쓰는 말이에요? 분사무소.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한다 이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주사무소 등록할 때 내는 서류들이 5개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한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가끔 나와요. 근데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쭉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몇 번을 좀 잘 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번호로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느낌적으로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쭉 뭐 등록 우리 신청할 때 내는 여러 가지 서류 중에서 요거는 좀 한번 내볼 만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그냥 한번 찍어 보실래요? 2번 같아요? 의외로 얘가 잘 나옵니다. 사진 내라는 거 의외로. 근데 이 사진을 왜 이렇게 내냐 출제하냐면 사진을 이제 첨부를 하는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개공의 사진을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사진 갖고 있어서 뭐해? 그럼 이 사진은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보여드렸는데 등록증 있잖아요. 등록증에 뭐예요? 부착용이야. 그래서 등록증에 부착해서 다시 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좀 첨부해야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 드리고, 5번이 이제 재작년에 한번 나왔던 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중개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으니까. 물론 외국 법인도. 근데 이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서 얘기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형법상에 뭐 징역형도 있고 뭐 금고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금고형 뭐 이상의 형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얘네가 직접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중개업 하다 보면 돈을 또 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벌면 세금 내고 뭐 내야 돼? 아니면 세금 안 내고 그냥 도망가도 돼요? 내고 가야지. 근데 이제 예전에 IMF 때 이제 뭐 외국 그 뭐 펀드 이런 뭐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 데 있죠. 뭐 론스타니 뭐 이런 데에서 뭐 수십조 돈을 벌어 가지고 그냥 톡였다고.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돈을 벌 거면 무조건 이거를 둬. 뭐를 둬? 영업소. 그러니까 왜 영업소를 두냐면 세금 안 내고 도망가면 그거라도 압류하려고.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 법인이겠죠?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영업을 하려면 무조건 영업소 등기를 해야 돼. 그래야 뭘 압류를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5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은, 즉 내국인은 낸다, 안 낸다. 이건 안 내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거? 그래서 이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뭐 특별히 암기하실 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분사무소 관련해서는 딱 봤을 때 색깔도 좀 달리 되어 있지만 딱 봐도 얘가 중요해 보이죠. 그쵸? 요거 중요해 보이잖아, 오른쪽이. 근데 요거는 별표를 하나만 잡으신 다음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사무소는 무엇을 먼저 설정하고 들어가라. 뭐를 먼저 설정해라? 보증. 보증을 먼저 설정해라. 선보증 방식으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주된 사무소는 선보증 방식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림 보여드린 대로 뭐를 먼저 해야만 보증을 설정할 수 있어요. 등록번호가 나와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선등록 후보증인데 여기는 반대로 뭐를 먼저 해? 보증을 먼저 설정해. 선보증 방식이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에서 이제 궁극의 차이는 이 보증을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 기간은 둘 다 주사무소든 분사무소든 둘 다 7일이고요. 질문, 7일 안에 뭘 해준다 그랬냐면 요거 왼쪽 거 주사무소는 7일 안에 등록증 준다 아니면 등록을 하고 통지만 한다. 통지까지가 7일이라 그랬죠. 등록증은 좀 더 오래 걸리고. 근데 여기 오른쪽은요. 그 분사무소는 등록증을 주는 게 아니라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설치신고 확인서를 주는 게 7일이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는 보증을 먼저 설정하니까. 다시 한번 7일 안에 주사무소는 뭐를 하는 것이 맞고 등록하고 통지해 주는 게 맞고 분사무소는 7일 안에 뭐를 해주는 게 맞고 설치신고 확인서를 주는 게 맞다. 여기는 선보증하니까. 자,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사무소는 보증을 나중에 설정해. 등록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런데 분사무소는 무엇을 먼저 설정하고 들어간다. 보증을 먼저 설정하고 들어간다. 요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번호가 나와야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등록번호가. 그럼 여기 등록번호가 나와서 이게 이제 설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분사무소는 어떻게 그 등록번호도 안 나왔는데 아직, 그죠? 어떻게 얘는 그러면 보험을 들었을까요? 요 등록번호로 묶였겠지 뭐 당연히.
그렇죠? 요거 하나로 다 묶인 거야. 그러니까 법인에서 등록 번호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고 이게 주사무소든 분사무소든 다 묶인 거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동사무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개설 등록이나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만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분사무소 관련해서 문제를 좀 보시기 전에 그림을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따가 이제 다시 이거 말씀드리긴 할 건데 미리 이제 그림을 좀 순서대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니까 뭐처럼 느껴져요 지금? 중개사무소처럼 보여지죠,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중개사무소는 종류가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응? 중개사무소 종류가 몇 개 있다 그랬어? 3개, 3개, 그죠? 예. 어떻게 3개죠? 주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그럼 얘는 뭐 같아 보여요? 이건 주사무소지 뭐 그냥 개인 사무소니까. 주사무소인데 여기 이제 일단 보면 용봉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요걸 좀 눈여겨 보시라고. 요 문자가 전부 자수를 세면 8자예요. 8자. 이거 되게 중요한 항목이에요. 8자가 꼭 들어가야 돼. 사무소 명칭 만들 때 상호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 들어가고 대신 뭐 들어갔어요? 부동산 중개 이런 말 들어갔잖아요. 이게 몇 자냐면 5자의 문자가 꼭 들어가야 돼. 예, 일단 요 개념만 좀 잠깐만 기억해 주세요. 이따가 뒤에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이 앞에 붙이는 용봉이라는 표현은 자기 사무소를 이렇게 특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붙이면 되는 거야. 앞에 친구는 만약에 개업하면 이 뒤에 거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 앞에 뭐 붙이고 싶어요? 아무거나 괜찮아. 이름? 본인 이름? 본인 이름 위해서 뭐 홍길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뭐 행운, 행복, 뭐 대박 뭐 이런 거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요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룰이에요. 자, 몇 자나 몇 자의 문자 사용하고 8자나 5자. 그리고 간판에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표기해라. 대표. 그러니까 개공의 이름을 표기해야 돼. 그러면 이 사무소에는 누가 근무를 해야 돼요? 여기 강동률이라는 사람이 근무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관청에서 지도감독 딱 나왔더니 강동률이라는 사람은 없고 홍길동이 막 계약서 쓰고 있고 그러네. 근데 홍길동이가 소공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뭐라고 보는 거냐면 양도대오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이제 중개사무소 실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이름을 써라 이 말이에요. 여기다 이름을 써줘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룰이고요. 여기 사무소는 붙여도 그만이고 안 붙여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몇 자나 몇 자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8자나 5자 일단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법인의 주사무소 그림이에요. 법인의 주사무소도 있을 수 있잖아. 법인의 주사무소는 뭐 영어로 해도 되고 원 부동산 중개, 여기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몇 자가 들어갔어요? 5자. 자, 몇 자 아니면 몇 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8자 아니면 5자가 꼭 들어가야 돼. 둘 중 그건 선택이에요. 그리고 누구 꼭 표기해야 돼? 대표. 대표.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가 누군지 이거 꼭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제 분사무소 보여드릴 건데, 분사무소로 해서 뭐 특별히 다를 거는 없고, 분사무소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그림상에서 분사무소라는 표시가 있나 보세요. 사진상에서 여기 조그맣게 있잖아요. 해운대 분사무소, 그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분사무소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몇 자가 들어갔나 보세요. 부동산 중개, 여기도 몇 자 들어갔어요? 5자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아까는 다 뭐였죠? 대표. 근데 분사무소는 소장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원칙은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 책임자 뭐 누구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별 중에서 부칙개공 있잖아요. 부칙개공 아시지? 부칙개공은 뭐는 없는데 뭐는 있는, 자격은 없지만 등록은 있는 그런 개공을 부칙개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칙개공은 어떤 문자를 사용할 수 있을까? 8자랑 5자 중에서 5자만 써야 돼. 요거
부동산 중개. 몇 자는 쓰면 안 되고 8자. 왜?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중개사무소 막 많잖아요. 우리 11만 개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는 계공들은 100% 부칙 계공이에요.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야.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인 계공도 이걸 써도 되니까. 다만 이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계공은 부칙 계공일 수 있어. 확률이 있다는 거지. 100%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렇게. 다만 이제 8자를 쓰면, 즉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쓰면 그건 100% 공인중개사인 거지. 이해되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공동사무소를 보여드릴게요. 공동사무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공동사무소는 몇 명의 계공이 그 사무소를 같이 쓰는 거라 그러죠? 많은 계공이, 다수의 계공이. 근데 여기는 지금 몇 명이 지금 쓰는 거야? 2명의 계공이 같이 쓰는 거고, 간판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달았죠, 이렇게 위아래로. 자, 질문. 이 2명은 여기 대표,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사이가 좋은 사람이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다? 사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간판도 이렇게. 보통 이게 합의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위에다 달고 싶어요, 아래다 달고 싶어요? 위에다가. 그래서 이게 대개 공동사무소는 좌우로 달려요, 이렇게 간판이. 근데 여기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위아래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이가 정말 좋거나 아니면 제비뽑기 있을 가능성이 있어.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 여기는 몇 자가 들어갔나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갔잖아. 8자. 됐죠? 네. 그러니까 이 8자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뭐 노란색, 뭐 파란색, 하여튼 이렇게 뭐 트리플이든 갑천이든 뭐 필이든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은 없어. 대신 룰은 몇 자나 몇 자가 꼭 들어가야 돼. 8자나 5자만 들어가 주면 어떻게든 상관없고, 이것도 지켜줘야 돼. 뭐 하나를 꼭 표기할 것. 대표도 꼭 표기할 것. 그리고요. 질문. 만약에 공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계공이 5명이면 간판을 어떻게 달겠어요? 그러니까 2명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5명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 좁아 터진 데다가 5개를 붙이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막 10명, 5명 이렇게 많으면 이걸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동중개사무소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대표만 해가지고 쬐끄만하게 대표 누구 이렇게 쭉 적는 그런 방식으로 해요. 이거 한 2명 정도면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사무소 만드는 방법은 아까 뭐와 뭐의 방법으로 만들어낸다 그랬죠?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아까 우리 보셨던 페이지가 앞장 잠깐만 넘겨볼래요? 앞장. 넘겨보면 거기 그림이 몇 페이지 나오는 거죠? 43페이지인가? 거기 43페이지 그림 밑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칠판을 이제 보세요. 여기 갑 계공이 뭐 중에 있으면, 업무 정지 중에 있으면 얘랑 얘가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 얘가 업무 정지 중에 있으니까 이걸 못 하는 거야. 자, 다시. 얘가 뭐 중에 있으면 승낙을 못 한다. 업무 정지 중에 있으면 승낙할 수 없다. 됐죠? 자, 그럼 그 그림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 주실 거예요. 그림에다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얘가 뭐 중이 아닐 것. 업무 정지 중이 아닐 것. 이렇게 저처럼 얘가 업무 정지 아닐 것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사무소는 뭐 중에 있는 동안에는 만들 수 없어. 업무 정지 중에 있는 동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얘가 업무 정지를 먹었는데 다른 사람 끌어들이는 거는 안 돼. 그죠? 확실히. 왜냐면 얘가 뭐가 안 되니까. 승낙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야, 내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참고로 여기는 정이라는 계공이 근무하고 있는데 갑이 업무 정지를 먹었지 정은 업무 정지를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정은 업무 정지를 안 먹었으니까 정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넘어오는 거를 승낙할 수 있어 없어요? 정은
할 수 있죠. 근데 얘가 뭐를 할 수 없어? 이전을 할 수 없어. 뭐 중에 있으니까? 업무정지. 그럼 이제 그거는 뒷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그 뒷페이지 맨 위에가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 근데 거기 한번 찾아볼래요? 어떤 내용이 그 내용인가? 뭐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전이 안 된다. 뭐 이런 말 이쪽이죠? 예,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요. 여기 보면 요거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공동사무소를 뭐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다가 뭐 중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업무정지 중에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업무정지를 만들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이제 문제 한번 좀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1번 예, 법인의 분사무소, 그죠? 예,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부를 할 수 있는 법인, 이런 거를 무슨 법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조금 전에 특수법인. 그럼 특수법인 하면 머리에 연상하시라 그랬어요. 지역 농업 협동조합. 근데 이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 분사무소를 만들 수는 있는데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어때요? 맞죠? 1번이 답이네. 그죠? 자,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포함한 채색 하나 잡고 OX X. 그럼 여기 뭐라고 들어가야 돼? 제외한.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런 거. 예.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돼.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나머지 다 좋은데 여기가 틀렸고 함정 잘 걸리고 여기다 여러분 별도 하나만 잡을게요. 자, 3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채색 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하는 거 아니고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냐면 무조건 주사무소에다가 해야 돼. 그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누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주사무소 이제 등록관청이죠, 그죠? 예,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좀 적어볼게요. 이런 분사무소에 대한 설치 신고를 할 때는 이거에 대한 설치 신고는 어디다가 한다? 주사무소에다가 설치 신고한다라는 건 주사무소에다가 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분사무소를 만들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신고는 무조건 주사무소에다 해야 된다. 여기다 우리 별 따로 하나만 잡으시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과천에다가 분사무소를 만드는 거를 과천시장은 알아요? 몰라요? 자, 제가 질문을 뭐라고 드렸냐면 과천이랑 해운대구에다가 분사무소 만드는 거에 대한 신고를 주사무소 즉 노원구청에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천시장하고 해운대구청장은 자기네 관내에 분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에? 모르지. 나한테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노원구청장이 얘네한테 알려줍니다. 통보. 그 대신 이게 2번이야. 신고받는 게 1번이고. 그죠? 순서로 말하면. 네, 그래서 얘가 먼저 신고하면 노원구청장이 알려주는 거야. 자, 뭐라고 알려주겠어요? 얘네한테? 노원구청장이 과천시장이랑 해운대구청장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알려주겠냐고. 야, 우리 관내에 뭐 하나 만들어줬어. 너네 참 관내에 관천시랑 그 해운대구에 뭐 하나 만들어줬어? 분사무소 만들어졌는데 주사무소는 여기야 라고 하면서 만약에 너네 관내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어떤 위법행위가 적발이 되면 여기 지도감독은 할 수 있거든요. 현지니까. 발생이 되면 그거 누구한테 알려줘? 나한테 알려줘. 내가 처벌을 해줄게. 뭐 이런 의미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신고는 무조건 주사무소, 그건 내용은 알려주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참 별표를 좀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별 2개 잡으세요. 사무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로 다시 가서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신고하는 자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 말하는 수수료는요. 행정수수료를 얘기해요. 행정수수료. 근데 이제 우리 과목에서 행정수수료는 뭐 때문에 이렇게 그 관청에서 징수하는 거냐면 100% 종이값 내는 거예요. 종이값을 내는 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관청에서는 무슨 종이를 만들어서 줄까요? 7일 안에. 이미 배우신 거야. 응? 설치 신고 확인서. 그게 종이잖아, 종이. 그럼 종이값을 내야 돼, 말아야 돼? 내야죠. 그래서 내는 건 맞아. 그러니까 납부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여기가 틀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 걸리는 함정이에요. 여기다가 채색 잡고 X. 이 수수료를 국장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수수료는 종이값은 누가 받아야 되겠나?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볼래요? 누가 받아야 되겠어? 주사무소 등록관청.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말하면 주사무소 시군구에서 정하는데 이거를 조례라고 그래요. 조례. 네. 그러면 주사무소 시군구 조례 이렇게 결정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받을 거니까. 여기도 주사무소 시군구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네. 조례 들어보셨죠? 조례? 네. 다시 여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설치 신고 확인서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 확인서를 얘네가 만들어 주니까 종이값은 얘네가 받아야지 국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자, 5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이게 책임자 요건이잖아요. 근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분사무소 책임자도 꼭 뭐 받아야 돼?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개공되려는 또 책임자 되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그 소위 이제 설치 신고 요건에 해당되질 않아요. 자, 2번 공동사무소의 설치 또는 지속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를 찾아라. 뭐 이런 유형의 문제인데 기억. 갑은 업무정지를 받은 개공으로서 뭐를 받았대요? 업무정지를 받았대. 그러면 이게 안 돼. 그죠? 업무정지 중이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제끼셔야 돼. 그 다음에 니은. 을은 업무정지를 받았다. 똑같이 주잖아요. 업무정지를 받았다고. 그러면 역시 뭐가 안 돼? 이 승낙이 안 돼. 업무정지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디귿번에 보면 병은 업무정지를 받은 개공인데 그러니까 병도 업무정지를 받았대요. 그런데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공사무소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번째 그림 보여드렸을 때 업무정지 먹은 애는 뭐를 할 수 없어요. 이전을 할 수가 없잖아. 이것도 제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은 안 돼요. 그럼 이제 니을번은 뭐냐면 정은 여러 명의 개공하고 이미 공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대요. 그럼 이거를 제가 옆에다가 사례를 좀 하나만 그려봐 드릴게요. 여기에 정을 비롯해 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정이랑 이렇게 여러 명이 이미 공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중 한 명의 개공이 업무정지를 먹었대요. 그러면 한 명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한 명이. 네 명이 있는데 가령 얘가 먹었다고 치죠. 가정해 볼게요. 업무정지. 제가 이제 업정이라고 쓴 건 업무정지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업무정지를 먹은 거야. 그러면 갑이랑 병이랑 정 요 세 명의 개공은 같이 업무를 못 해요? 아니면 얘네는 할 수 있어? 얘네는 할 수 있지. 얘는 업무정지 먹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각각의 개공이니까. 그래서 얘네는 소위 말하면 이게 되는 거죠. 요거 지속 운영이. 그죠? 그러니까 얘가 먹었다고 해서 나머지 다 이렇게 업무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을번. 요거 하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 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에다가 별을 하나만 잡을게요. 예, 3번 문제는 18회 본시험 문제인데 되게 문제가 난이도도 좀 있고 되게 잘 낸 유형의 문제라서
별표를 좀 하나 해드렸고, 이거는 기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제 왜 제가 기출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문제를 이제 보다 보면 아실 수 있어. 자, A군이라는 거는 행정구역이 무슨 군으로 끝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A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갑 이렇게 이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용어 배우셨잖아, 그치? 근데 용어에서 공인중개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응? 공인중개사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자격만 있는 사람, 자격을 취득한 자잖아. 그럼 얘는 개공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공인중개사 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읽을 때 얘가 무슨 사무실을 만들어, 얘가 사무소를 왜 둬,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여기에서의 의미에서의 개공은, 공인중개사는 개공인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야. 예. 제가 이 기출문제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만약에 제가 만든 문제라고 하면 저한테 욕하면 그만이잖아요. 왜 이 문제를 이따구로 냈어? 이렇게 욕하고 끝나는 거지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잘 낸다고. 그러니까 용어를 그 출제위원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제위원 입장에서 보면 내 마음이야. 내가 이렇게 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서의 공인중개사는 개공을 의미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게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문장 안에서의 공인중개사는 개공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문제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출이 이렇게 실제로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개공인 법인, 여긴 또 잘 냈어. 법인인 개공이라고 했고, 그리고 을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병, 그리고 여기서 소공은 어디에 소속된 소공이냐면 분사무소에도 소공이 있을 수 있어요. 분사무소 소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 병, 정 4명을 줬는데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갑은 개인이잖아요. 개인. 그냥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러니까 갑은 B군에, 그러니까 A군이 이게 소위 말하면 주사무소야. 여기서 말하는 중개사무소는 주사무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A군만 아니면 B군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OX, X. 왜냐면 얘는 개인이니까 이런 거 두면 안 돼. 맞죠? 이중사무소에 걸리니까. 갑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 임시중개시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천막 같은 거, 이것도 설치하면 지난주 배우신 거야. 이중사무소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설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맞아. 예, 그런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는 지난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형벌이 1년 1천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3년 3천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1년 1천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3. 을이 누구냐면 법인에 이제 을은 법인입니다. B군에, 그러니까 A군만 아니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 B군 군수에게, B군 군수면 지금 분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이잖아. 그러면 B군 군수한테 뭘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B군이 아니야. 여기 무슨 군수라고 해야 돼? A군 군수한테. 왜냐면 A군이 주된 사무소 쪽이니까. 그리고 뒤에도 한번 잘 보시고 OX 한번 결정해 보세요. 병은 누구냐면 책임자인데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라 이랬단 말이야. 아까 우리 제출 서류 쭉 보셨잖아요. 그치? 예. 근데 자격증 같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자격증 사본 안 들어가. 그러면 이 책임자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본을 내지 않고 조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회합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한다고요? 조회. 그러니까 조회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책임자가 되고 싶어 하면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도지사한테 조회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었고 지금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요. 이 사본을 왜 안 내냐면요. 사본을 내라고 했더니 다들 뭐를 내버려? 위조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시험 안 보고. 그래가지고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되게 법을 지키려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본을 내라고 했더니 그 이제 악용하는 거지. 아니 뭐 공인중개사 공부 뭐하러 하냐? 사본만 하나 만들어서 내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걸린 개공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다 조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4.
을이 이제 법인입니다. B군, C군, D군. A군만 아니면 각 분사무소 한 개를, 그러니까 각각의 군마다 한 개를 설치할 수 있다. 어때요? 맞았어요. 4번이 답이야. 예, 자, 5번. 병과 정은, 병은 책임자고 정은 분사무소 소공인데 얘네가 업무 개시 전에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랬거든요. 일단 틀렸죠. 5번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세요. 일단 연수교육 틀렸어요.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실무. 요것만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좀 되게 중요하게 강조해 드렸는데 실무 교육은 언제까지 받는 게 아니냐면 업무 개시 전에 받는 게 아니야. 말씀드렸잖아. 지난주에. 실무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돼? 1년 이내에. 근데 뭐 하기 1년 이내에? 분사무소니까 설치 신고하기 1년 이내에 받았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설치 신고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문제 되게 까다롭지만 되게 좋은 유형의 문제였다. 이게 아마 18회 본 시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